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먼저 제 실계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계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밑에 잔고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실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식 전문가라면, 종목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전문가라면 자기 계좌를 까고 시작을 하자.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 계좌를 보여주어야만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 실계좌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4%, 50.28% 보이시죠? 그렇죠? 자기 계좌 까고 시작하자.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호가가 움직일 때마다 수익률 변하는 거 보이시죠? 수익률 변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만 믿으세요. 움직이는 것만 믿으세요. 움직이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자, 이렇게 제 실계좌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종목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와 재료, 가치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유망주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6%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났어요. 급락이 나온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 1월 31일자 이슈를 한번 보시면 LS증권 하나오션 특수선 성장 전환사채 희석으로 주가 상승은 어렵다. 자, LS증권에서 CB 전환사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버행 이슈가 있다. 오버행 이슈가 있다. 즉 뭐냐면 대기 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어렵다. 이렇게 초를 쳤습니다. 언제부터? 1월 말부터 이렇게 초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LS증권에서 나온 그 레포트 내용입니다. 하나오션 높았던 기대를 아득히 충족한 실적이다.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워. 그래서 어떻습니까? 목표 주가를 내렸죠. 자, 여기 보시면 홀드 보이시죠? 하향시켰습니다. 그쵸? 자, 지금 매수 의견을 하향으로 내렸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59,000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주가가 지금 여기서 6만원이 넘어가고 이제 7만원, 8만원 마디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초를 치는 그런 레포트를 발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걸 한번 보시면 지난 1월 31일 날 레포트가 나온 1월 31일 날 이후에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순매수 거래 순위 제일 꼴찌가 누구냐면 LS증권입니다. LS증권을 보시면 매수세도 있긴 하지만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많죠. 즉 레포트를 내리는 그 순간부터 매도세로 일관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술책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번 주 2월 5일부터 월요일부터 한번 보시면 LS증권 보시죠. 창구 LS증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매수가 있지만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월등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발간을 하고 목표가를 넘어가면 매도로 일관하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CB 물량 요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CB라는 것은 전환사채고요. 채권이지만 향후에 보통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뭐냐면 채권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상장을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CB라는 것은 주식으로 전환 상장이 가능하고, 그러면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주식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희석되죠. 그쵸?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상장이 된다라는 거. 이 상장 왜 시킵니까? 매도하기 위함이죠. 대기 매도 물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든 거죠. 이 부분을 계속해서 LS가 지적을 하고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창구를 통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산업은행이 하나오션 CB 2조 3,328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의 19%, 57,081만 주고요.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20%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환 조건을 보시면 4350원입니다. 그러면 6만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50%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언론마다 좀 다릅니다.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수출입은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전부 다 국책은행이죠.
그죠? 국책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환사채를 보시면 8회, 9회, 10회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전환 조건을 보면 4350원 동일합니다. 그쵸? 요때 발행일을 보시면 2016년, 2017년, 2018년, 16, 17, 18년. 그러니까 이제 8년, 9년, 10년 뭐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2의 HMM 되면 어쩌지? 주가 올라도 웃을 수만은 없는 하나오션. 그런데 하나오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오션 관계자는 공시 내용의 상세 스케줄에 따라서 상환 계획이 있다. 상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쵸? 상환을 한다라는 것은 빚을 갚는다라는 거, 채무를 갚는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가 소멸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통주로 전환돼서 상장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 또는 이제 수출입은행이죠. 여기서 시비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가 국책은행이죠. 그쵸? 국책은행. 그러면 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여론의 문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상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가 하락 시에는 산업은행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오션 입장에서 상환을 하게 되면 시비가 소멸되고 오벤 이슈, 대량 매도 물량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다른 증권사는 이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LS증권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뭐냐? 향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조선업종 주가의 특징으로 보면 이게 단기간에 뭐 몇 개월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수주나 발주의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받아놓은 거는 앞으로 2, 3년 적어도 2, 3년 후에도 이제 계속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러면 주가도 지금 좋다고 지금 좀 단기 올랐다고 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 앞으로 왜냐면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 몇 년간을 계속 탄력받을 수 있는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겠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안 들고 계시면 매분기 실적 시즌이 괴로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적이 담보된 섹터만큼 그렇지.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레인지를 많이 벗어났다 싶으면 어느 정도 덜어내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아예 발을 빼고 보기에는 이 섹터의 그 향후의 실적 개선의 기간이 워낙 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아까도 주가 얘기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지금 투자자분들은 조선업종 열심히 보신 분들은 지금 비싸냐 안 비싸냐 논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그 예. 십수년 전에 그 호황을 보신 분들이 더 조심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꺼진 거 봤어요. 확 꺾어지는 거를 봤잖아요. 굉장히 단시간에 꺾어지는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근데 네. 그때와 이 수주잔고의 쉐입이 다른 부분을 저희는 조금 유념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조선주를 투자할 때 많이 보셨던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텐데 네. 이 말만 듣고 조선주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네. 뭐 계속 물론 많이 하셨다고 앞으로 전략이 잘 나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투자할 때 유의점들, 주의할 점들, 기대할 점들을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표 자체는 저희가 이제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제일 주가와 싱크로율이 높은 지표는 수주잔고입니다. 수주잔고. 잔고가 아무래도 수장고를 봐야 중요하고요. 되는 거죠. 어차피 조선업체들의 가장 큰 자산이 수주잔고인데 그게 나중에 결국 수익으로 잡히면서 순자산 가치로 들어오게 되는 그렇죠. 자산이니까 그게 예. 제일 중요하고요. 수주 산업이니까 저희가 수주 뉴스를 이제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도 그 뉴스를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주의 빈도가 이제 다운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방 산업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 건데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가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사이클이 저희가 갑자기 더 많은 배가 필요하게 되어서
그 신규 해상물 동량이 늘어서 이렇게 배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교체 수요가 덧붙여져서 교체 이번 수요가 사이클이 있어요. 형성이 그렇죠.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교체 수요를 굳이 신조로 발주를 하지 않고도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종류의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게 조선주에 대한 사이클을 다시 다운 사이클로 봐야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이제 조금 생각보다 돈을 별로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회피책이 생겨나는가 안 생겨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엄경화 위원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신영증권의 베스트 애널이에요. 베스트 애널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면적으로 반박하죠. 뭐냐? 분기별로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선주는 가지고 가야 된다.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고 조선주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수주라고 했죠. 수주. 자, 그런데 지금 또 이슈가 나오고 있죠. 하나오션 독일 선사와 1.7조 규모의 LNG선 수주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독일 선사가 원래는 중국 쪽에 수주를 주려고 했어요. 당초 계획은. 그런데 미국과 그리고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선회를 한 거고 하나오션 쪽으로 LNG 컨테이너선 주력 그죠? 주 종목 아닙니까? 주특기 제일 잘하는 거 6쪽 발주할 가능성. 이게 언론이 나온다라는 것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할 정도면 거의 8부 9부 능선 넘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요 재료가 또 나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오고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가격 인도 시기 미국 여기 나왔잖아요. 미국 중국 견제 복합 작용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함의하는 바가 뭡니까? 유럽의 선사들은 이런 독일 선사처럼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국의 수주를 주려는 당초 계획에서 한국으로 선회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국으로 선회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LNG 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의 대량 수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수주라는 게 결국 나온다라고 하면 향후의 미래의 매출이 증가하는 성장 가치이기 때문에 엄경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독일 선사에서 여기 1.7조 규모로 나올 거고 두 번째 뭐다? 유럽에서 계속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다른 선사로부터 수주 물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미국과 중국이 현재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게 2월 9일자 이슈를 보시면 북극 탐내는 트럼프가 요새 뭐라고 했어요? 덴마크한테 야 그린란드 내놔 이 얘기를 했죠. 그죠? 이 그린란드가 중요한 게 그린란드가 여기 있고 여기 미국이 있으면 이를 통해서 뭘 갈 수가 있어요? 북해, 그쵸? 이 북해 북극 쪽 요쪽을 어떻습니까? 북해 항로를 개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러시아를 견제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빙선 수요 증가로 조선업계 훈풍이 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주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그림 보시면 이게 세빙선이에요. 이게 세빙선이 뭐냐면 얼음 뚫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여기 이제 북극 항로 요게 이제 개척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얼음이 얇아졌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린란드 달라고 하는 게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북극의 영향력을 확대할 의지를 표명을 한 거죠. 그게 그린란드로 나온 거고 트럼프 대통령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죠. 대형 세빙선 추가적으로 건조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자, 러시아와 미국의 북극 세빙선 보유 현황을 보시면 러시아가 북극 기지 21곳, 세빙선 30척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은 북극 기지 3곳, 세빙선 3척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빙선 건조해라. 야, 북극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된다. 우리가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존슨법 개정 가능성. 이 존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빙선 수주를 못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사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내에서도 존슨법 개정 요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이거는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또 세빙선 건조해라. 그리고 예, 우리가 그린란드 사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조선업이라는 게 없어요. 거의 붕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한국 조선업과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세빙선 건조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을 보시면 2014년에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이게 중요하죠. 친환경. 이젠 친환경 쪽으로 가잖아요. 배가. 친환경 LNG 추진 세빙선 15척을 수주를 받았었고 2008년에는 세빙 유조선 7척을 건조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에는 수주 증가가 좀 예상됩니다. 전쟁 이전에 러시아는 한국 조선사의 주요 세빙선 발주처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까 보시면 30척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뭐다? 한국이 건조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종식되면은 세빙선 수주는 러시아 발로 인해서 러시아 쪽에서 수주가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자, 북극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도 세빙선 수주를 늘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국내 조선사,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세빙선 건조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고 러시아의 북극 관련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우리가 수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또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의 세빙선 발주 증가 시에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선업 특히나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인데 자, 중요한 거는 향후에 수주들이 나오냐 그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고 여기서 만약 수주들이 나오는 이슈들이 나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수주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 재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가로 자꾸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오션 매수한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목표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매수 평단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 향후에 이 재료가 언제 나올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내야 된다. 맞죠?